성금과 유문으로 경북의 소중한 이웃이 되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이민청 설립의 시급성과 경북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이민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에는 265만여 명의 대한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북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11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천여 명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정부의 이민, 외국인 정책은 컨트롤 타워 없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만 해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곳에 이르며 취업비자 유행에 따라 10여 개 부처에서 제각기 다른 절차와 행정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외국인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민청 설립에 뜻만 들이는 것에 비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이민청 설립 및 유치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방정부 중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전담 조직인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지방정부가 외국인 인력 유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돼 전국 14개 시도에서 5,630명 쿼터를 확보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행정혁신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 이민청 설립 시 경상북도와 그 유치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행보도 적극적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고 충청북도는 이민청 지역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굴해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부산과 충북에서는 각각 이민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전북은 법무부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은 각종 정책 토론회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충남도의회는 법무부에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안산, 김포, 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나섰고 특히 안산시는 116개 대상안에 이민청 유치협력 서한문을 보내는 등 나라 안팎에서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민전담부처 신설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북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청의 지방 설립은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며 우리 경북으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청 설립 및 유치에 경상북도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북혁신도시는 지리적 중심성과 정주 여건,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최적지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이민청 유치를 위해 경북도는 어떠한 전략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특히 부주합고 예산 수립,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상북도 포도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에 포도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한 작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합니다. 1만 8천여 농가가 8,300여 헥타르에서 연간 약 11만 톤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은 경북의 36%,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수십 년간 농민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포도산업은 몇 차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이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생산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위기의 포도 농사는 샤인머스켓의 등장으로 회생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재배 면적을 증가시키고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로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산업은 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병충해 발생 증가 등 현장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품목인 샤인머스켓조차 공급 과잉, 품질 저하, 가격 하락으로 인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도연구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북에서 포도연구는 홀대받고 있습니다. 경북은 복숭아, 참외, 고추, 감, 약용식물, 인삼 등 9개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포도는 전담 연구소 없이 디지털 원예 인공과 내 팀 단위에서 다른 과수 연구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에 투입된 인력과 연구비를 보면 참외, 감, 인삼, 복숭아, 고추, 약용작물 순위이고 포도는 인력에서도 연구비에서도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포도 연구가 활발하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포도 생산량 2위이지만 김천보다 생산량이 적은 충북은 벌써 30년 전인 1993년에 포도연구소를 설립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와인 연구소까지 추가 설립하여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언제까지 포도 생산량 1위인 경북은 전담 연구소 하나 없이 충북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경북은 무슨 이유로 포도 농가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그동안 공식회의에서 7차례 이상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어렵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과수산업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포도연구소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즉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 차원에서 경북 포도연구소 설립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위기, 품질 하락, 공급 과잉 등 삼중고를 겪는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포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밝혀주시고 품종 작업률
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6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국가적인 관심을 모았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는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4월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여 150세기였던 1차 이전 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재명 대통령도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조속한 추진을 공약하였으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제334회 인시의 도정 질문을 통해 경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을 질의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 있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모델이 될 경북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6년 이후 10년째인 지금 전입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민들의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혁신도시 인구 증가가 김천시 인구 증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당초 목표인 2만 6천 명의 88% 수준이며 혁신도시가 위치한 김천시 인구는 2016년 14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3만 6천여 명으로 10년 동안 6천여 명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는 3,415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도시 1개소당 평균 341개소가 입주해 있으나 경북 혁신도시는 105개에 머물러 전국 입주 기업 수의 3%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여 고용 증대 성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병원과 같은 정주 생활 시설의 부족과 가족 동반 이주율의 부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근무인은 4,729명 중 83%인 4,098명이 김천에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53%에 머물러 절반가량의 직원들이 혼자 살거나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등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 불편이나 자녀 교육을 이유로 다시 혁신도시를 떠나는 여기주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원인들로 2024년 4분기 기준 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전국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42%를 기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크고 기존 경북 혁신도시가 아직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들은 경북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과 함께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산업과의 연계 육성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혁신도시법에서 혁신도시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혁신도시의 지난 10년의 경험은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많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경상북도의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 폭력과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교육부 학교알림이의 2024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의하면 2024년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383건으로 지난해보다 38%가 증가하였고 처분 조치는 47%가 증가하여 증가율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심의 건수 841건, 처분 조치 1534건으로 2023년에 비해 34%, 28%가 증가함은 물론 고등학생의 처분 건수 711건에 비해 2.2배나 많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사이에 작은 갈등과 행정과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수가 2022년 42건에서 2024년 83건으로 1.9배나 증가한 반면 학교 내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2019년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해결 비중은 2022년 63%에서 2024년 5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6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의 이력이 모든 대학 입시 전역에 반영되어 일부 대학에서는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 처분만 받아도 지원이 불가하거나 총점을 0점 처리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비를 부담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경쟁 상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생 간 갈등을 높이고 학교의 기능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위주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도교육청의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여 년 동안 시행하여 왔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입 전역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이나 법적 처리 그리고 학생들 간 갈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